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하마스에 의해서 끌려간 이스라엘 인질들을 구출하기 위한 극단의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자신의 취임 이전까지 모든 인질들을 구출해 내겠다 하는 굳은 의지를 보이면서 이 하마스 지도자들에게 엄청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를 한 겁니다. 화이트타임즈가 이 문제를 짚어봤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뉴욕타임스는 현지 시간으로 2일 트럼프 당선인이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1월에 취임식 이전까지 하마스가 데려간 이스라엘 인질들을 석방하라고 요구했다면서 그렇지 아니하면 중동에서 이와 관련된 모든 책임자들이 그야말로 지옥의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이어서 트럼프 당선인은 모두가 중동에서 폭력적이고 비인간적이고 반인륜적으로 억류되어 있는 인질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지만 아무도 행동에 나서지 않고 있다고 말하면서 인류에 대한 잔혹한 행위를 저지른 책임자들이 자신의 경고를 무시한다면 미국 역사상 가장 큰 타격으로 대가를 치르게 될 터이니 지금 당장 석방하여야 할 것이라 강조했다. 이렇게 전한 겁니다. 트럼프 이런 발언은 대통령 취임 후에 중동 정책을 얼마나 공격적으로 다룰지에 대한 첫 신호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또 트럼프 당선인은 책임자라고 말을 했지만 그 대상이 누군지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아마도 이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로 파악이 됩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가자 지구 갈등과 남은 인질들의 운명에 대해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그는 네타냐후 대통령에게 백악관으로 돌아가기 전에 이 지역에서의 전쟁이 끝나기를 바란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7월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그는 인질들을 돌려보내고 싶다 그러면서 인질들을 잡아간 자들은 매우 큰 대가를 치를 것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 당국에 따르면 하마스는 지난해 10월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약 1200명을 살해하고 251명을 인질로 잡았습니다. 인질들의 생사 여부는 불투명합니다. 이와 관련해 로이터 통신은 억류된 외국인 및 이스라엘 인질 중 101명 중 약 절반이 생존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라고 전한 바 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이스라엘이 이미 취하지 않은 어떤 전략을 취할지는 불분명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마스의 많은 지도자들과 수천 명의 전투원을 죽이고 가자 지구의 대부분을 파괴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하마스는 이날 이스라엘의 가자 전쟁 기간에 인질 33명이 사망했다 그러면서 미친 전쟁이 계속되면 인질들을 영원히 잃을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너무 늦기 전에 해야 할 일을 하라 하는 휴전 압박 성명을 낸 바 있습니다. 트럼프의 강력한 경고는 이런 하마스의 성명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나왔습니다. 하마스는 20세의 미국 이스라엘 인질 예단 알렉산더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석방을 간청하는 모습을 담은 선정 영상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트럼프는 인질들을 끌고 간 하마스 지도부에 대해서 적당한 타협이 아니라 강력한 대응을 천명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하마스 지도부는 앞으로 어려운 선택을 해야 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바이든 정부 같으면 인질 석방을 조건으로 휴전이라든지 다양한 조건을 내놓으면서 협상을 시도할 수 있겠지만 트럼프 정부는 그런 협상 없이 무조건적인 인질 석방을 요구하고 이에 불응시 최대한의 공격을 경고하고 나섰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스라엘 대통령 아이작 헤르초크는 소셜미디어 게시물을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즉각 환영했습니다. 한편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는 이 시간으로 2일 가자 지구에 잡혀있던 이스라엘 인질 33명이 이스라엘군의 공격 작전들로 인해 살해당하고 나머지 일부도 아직 실종 상태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마스는 이날 과거 이스라엘군이 인질들이 잡혀있던 가자 지구의 지역들을 공격해서 그들을 죽게 했다는 사실을 발표했습니다. 더욱이 일부 인질들의 메시지까지 포함한 동영상을 인터넷에 올렸다라고 신화통신 등 외신들이 보도를 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이스라엘군은 2일 가자 지구에 인질로 잡혀있던 이스라엘 미국 국적의 군인 한 명이 지금은 이미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면서 죽은 군인이 오메르 막심 뉴트라드이고 하마스가 지난해 10월 7일 기습작전을 했을 때 살해당했고 그의 시신을 하마스가 가자에 붙잡아 놓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이에 대해서 뉴욕 출생의 뉴트라데이는 이스라엘 방위군에 입대해서 77중대의 탱크대 지휘관으로 복무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스라엘이 레바논 헤즈볼라와의 전쟁은 일단 불안한 휴전으로 마무리를 했지만 지금 남아있는 과제는 가자 지구에 대한 통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겁니다.
일단 이스라엘은 문제를 일으켰던 하마스가 다시 가자 지구를 통치해서는 안 된다 하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으며, 만약 끝까지 하마스가 가자 지구 통치에 관여하려 든다면 차라리 이스라엘이 직접 관리할 수도 있다는 엄포를 내놓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를 이끄는 파타와 무장단체 하마스가 가자 지구 운영을 위한 공동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해서 앞으로의 진로가 주목됩니다. 타임스 오브 이스라엘은 현지 시간으로 3일 팔레스타인 타파 하마스가 전후 가자 지구를 운영할 공동위원회 구성에 합의하면서 오랫동안 이어온 갈등을 끝내기로 했다 그러면서 팔레스타인 주요 인사 10명에서 15명으로 공동위원회가 구성될 전망이다,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타임스 오브 이스라엘은 이어서 이집트 외무부는 그동안에 파타와 하마스를 중재해왔다 그러면서 지난 2일부터 이집트 중재하에 파타 하마스가 협의한 지 하루 만에 성과를 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바드르 압델라티 이집트 외무장관은 파타와 하마스가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그러니까 PA 통제 속에 가자지구 관리를 위한 상호 이해를 달성하고자 머리를 맞댔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타임스 오브 이스라엘은 이어서 서한지구와 가자지구를 하나의 정치단체 아래에 통합하기 위한 6가지 약속이 담겼다면서 이스라엘과 하마스 휴전을 중지하고 가자지구에 대한 인도주의적 접근을 확대하고자 이집트가 중재했다라고 짚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카타르 현지 매체인 알 아라비 알 자디드도 파타 대표단은 마흐무드 아바스 PA 대통령 후계자로 거론되는 후세인 알 세이크가 이끌었다면서 하마스 대표단은 고 야이 시나르 후계자로 알려진 칼릴 알 하야가 주도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타임스 오브 이스라엘에 따르면 현재 서한지구는 파타가 통제하고 있고 가자지구는 하마스의 지배하에 있습니다. 이 중 파타는 온건파, 그리고 하마스는 강경파로 꼽혀왔고 2007년에는 서로 내전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지난 7월에는 중국 중재로 파타 하마스가 팔레스타인 해방기구, 그러니까 PLO가 팔레스타인 인민의 유일한 합법 대표라 그러면서 극적으로 화해를 한 바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합의에 대한 이스라엘의 반응이 매우 차갑다는 점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스라엘 정부는 하마스를 테러 단체로 지정한 데다가 파타가 가자지구를 운영하는 것도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아예 이스라엘이 장기적으로는 가자지구를 직접 통합 합병해서 관리할 수도 있다, 이런 전망도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도 파타가 하마스와 관계를 끊고 이스라엘을 유대국가로 인정해야 한다는 조건을 내밀었지만 이 제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타임스 오브 이스라엘도 이스라엘이 파타 하마스 합의안에 동의할지는 매우 불투명하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결국 이렇게 되면 이 가자 지구의 평화는 아직도 오리무중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겁니다. 앞으로 인질 문제가 해결된다 할지라도 또 바로 이 가자 지구에 대한 통치권 문제가 마무리되지 않으면 전쟁은 계속될 수 있다는 전망도 그래서 나옵니다. 또 하마스가 모든 인질들을 석방하는 조건으로 가자 지구에 대한 통치권 인정을 내걸 수도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이스라엘과 미국의 대응이 주목됩니다. 와이타임스 국제정세 분석의 주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